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즈모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즈모는 오른쪽에 브러쉬 리스트에서 기즈모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즈모를 선택을 하시면 오브젝트에 이런 도형과 같은 여러 복잡한 모양의 아이콘이 UI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때 굉장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즈모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마드 스컬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형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방향으로 연두색과 빨간색, 파란색의 각각의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화살표는 X축, Y축, Z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축을 색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좌우로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연두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위아래로 오브젝트가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깊이감 있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3D라고 말하는 이 3D라고 말하는 용어는 세 가지의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2D는 말 그대로 깊이감이 없고 세로와 가로 축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2D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이 노마드 스컬프에서는 각각의 세 가지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방향에 빨간색과 연두색, 파란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늘려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좌우가 동시에 늘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동시에 늘어나게 되고 앞뒤로도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축의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탐원형의 라인들이 마찬가지로 각각의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파란색 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회전할 수가 있고, 빨간색도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할 때는 가운데에 있는 이 탐원형의 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자주색의 탐원형이 있는데, 이 탐원형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의 크기를 균일하게 키웠다가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화면을 줄일 때는 오브젝트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멀리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색상으로 네모난 아이콘이 있는데 각 축에 대응을 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자, 이렇게 기즈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작하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UI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각각의 기능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즈모에 대한 사용 방법은 필수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 창을 다시 열어서요, 두 번째 탭에서 씬 카테고리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피어 오브젝트를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노마드 스컬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요, 도형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번째 씬 항목에 가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프리미티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박스, 스피어, 실린더, 토러스, 콘,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도형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박스를 제가 선택을 해서 불러봤는데 기즈모가 나타났죠. 기즈모가 나타났고 화면 중앙에는 편집 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에디트, 미러, 밸리데이트 세 가지 아이콘이 나와 있죠. 자, 먼저 기즈모의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작은 포인트들이 있죠. 여기 빨간색의 작은 포인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한쪽만 움직입니다. 여기 반대편에 있는 면은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로 한쪽만 움직이게 되죠. 반면에 가장 큰 빨간색 포인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좌우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작은 포인트는 한쪽 면만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포인트들도
선택한 면만 움직이게 되고 큰 포인트는 앞뒤로 동시에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불러와서 이 상태는 내가 불러온 도형을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밸리데이트를 눌러주면 오브젝트가 활성화가 되고 조금 전에 봤던 작은 포인트들은 사라졌죠. 이제 스컬핑 브러쉬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한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미러를 누르겠습니다. 미러를 누르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직은 반투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모양의 크기를 지정을 할 때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편집하는 과정의 작업이 끝났다면 밸리데이트를 눌러서 오브젝트가 복사가 되어서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피어를 불러올게요. 자, 스피어를 불러왔을 때는 기준모에 큰 차이가 없고요. 여기 가운데의 편집 툴에도 미러와 밸리데이트 두 가지 항목만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옮겨서 미러를 누르게 되면 반대편에 나타나게 되고요. 밸리데이트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린더를 불러올게요. 실린더를 불러오면 이제 약간 화면 중앙의 편집 툴의 UI가 다양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스를 불러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포인트들은 각각의 면만 위치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 포인트가 있는데 노란색 포인트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죠. 하지만 여기 가운데 보시면 레디우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레디우스에 포인트가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포인트가 두 개로 바뀌었죠. 포인트가 두 개로 바뀌면서 노란색 포인트가 위아래 각각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였을 때는 노란색 포인트가 하나고 두 개였을 때는 노란색 포인트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의 타원형의 둘레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잡아줄 수가 있어서 마른 목골의 형태를 만들기 쉬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형태를 이미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가운데가 막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홀 버튼이 있습니다. 홀을 눌러주게 되면 구멍이 뚫리게 되죠.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이 안쪽에 파란색 작은 포인트가 추가로 생겼어요. 구멍이 없었을 때는 없었는데 구멍을 생성하니까 생겼죠. 이 각각의 이 두께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두께를 따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지금은 레디우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파란색 포인트도 두 개가 되었고요. 레디우스가 한 개라면 자, 이렇게 동일하게 위아래가 동일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옮겨준 뒤에 미러를 누르게 되면 하나가 복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작업을 할지에 따라서 편집 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너츠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 도너츠 모양의 기준모는 여기 보시면 노란색 포인트가 있죠. 노란색 포인트는 두께는 유지하면서 이 링의 두께는 유지하면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에 보시면 조그마한 연두색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링의 두께를 조절하게 됩니다. 도너츠 모델링의 두께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노란색 포인트와 연두색 포인트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리데이트로 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다시 지운 다음에 이번에는 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각볼 형태의 모델링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노란색 포인트로 아랫면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트라이 플래너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모델링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툴에 백, 라이트, 바럼 이 세 가지의 기존에는 없었던 항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각 면에 우리가 마스크 작업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여기에 바로 조각이 되는 좀 재미있는 기능이거든요.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는 언마스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덧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내가 여기에 작업을 했던 것처럼 모델링이 생성이 됐고요. 반대로 언마스크로 마스크를 지워주게 되면 바로 모델링이 이렇게 잘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뚫리게 되죠. 각각의 면에 그림을 그려주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형태가 조각이 되는 좀 재미있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들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칫 보시면은 되게 복잡한 기능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각각 면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기 되게 쉽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아주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밸리데이트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 주시면 바로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기즈모를 이용한 모델링의 스케일을 늘리고 줄이고 회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에서 각각의 도형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기즈모는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던 클레이, 브러쉬, 무브, 플랫툰, 인플렛, 그리고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기즈모,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